대해서장 155번째 시간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은 것은 집어내어서 남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직접 깨닫고 직접 얻어야 조금이라도 눈앞에 드러내어 서로 곧장 말없이 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깨달음이 사실은 누구한테나 이렇게 원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마음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뭐 겉으로 깨달은 사람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생활 태도나 말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이제 변화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 이제 아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고 이겁니다 하는 이런 데서 한번 이렇게 이제 체험이 되면은 소식이 오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하여튼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고 집중하거나 관찰할 수도 없고 갈고 닦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다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누구한테나 이게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데 한번 하여튼 이거는 체험 이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가사의하지만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쨌든 이게 마음이에요. 이런 게 우리한테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이게 있다고 이게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이게 마음이다. 바로 이겁니다. 하고 이제 자꾸 이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드러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드러내서 보여준다 해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음은 마음이 본다. 옛날부터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하여튼 이게 자기가 한번 이게 와닿는 겁니다. 이게 하면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마음을 깨달으면 돼. 이게 옛날부터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마음을 깨달으면 되니까. 딸로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뭐냐고 마음이 바로 이거다. 마음이 바로 이거다. 하여튼 여기서 이게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어디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은 항상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고 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몸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몸이 꼼짝을 못해도 마음이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근육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이 걸린 사람들은 몸을 꼼짝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있거든요. 하여튼 요거 우리한테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요 일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하여튼 따질 것도 몸이니 마음이니 이럴 것도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마음이 뭐냐 이거다. 이제 이런 데서 자기가 이게 한번 실감이 되면 돼요. 한번 이렇게 탁 하고 이제 처음이 되는 거거든.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깨달으면은 즉시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거든. 이게 하나가 마음이라. 다른 마음은 없어요. 이 마음을 이제 이걸 부처라 그러기도 하고, 뭐 도라하기도 하고, 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이걸 선이라, 뭐 도다, 뭐 부처다, 뭐 하여튼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지 다른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거는 오직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깨닫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서 체험하는 것이고, 이제 마음에서 이제 번뇌도 없어지고, 번뇌라는 게 어디 뭐 몸이 아픈 게 번뇌는 아니거든. 마음에서 뭔가 이제 불만이 있고, 뭔가 이제 의심이 있고, 뭔가 발제가 못하고, 그런 게 이제 번뇌죠. 근데 이제 이게 톡 통해서 우리가 이 법이 이렇게 탁 발라가지면은 이제 이게 또 통하게 되고, 그 이상하게도 그런 게 없어요. 싹 저절로만 싹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이제 바깥으로도 어디 뭐 이제 바깥에 어떤 우리가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경계를 만나더라도 그게 훨씬 이제 그게 덜 끄달리고 덜 휘둘리게 됩니다. 뭐 사람을 만나든 어떤 뭐 말을 듣든 어떤 사건이나 뭐 사고를 만나든 우리가 여기에 톡 통해서 자기 이제 본래 면목 이렇게 드러나면은 이거 위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별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막 그렇게 돼버려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가 이제 딱 어떤 이거는 뭐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생각도 없고 막 이게 한번 이렇게 탁 드러나면은 어쨌든 그 나머지 세상 일들은 저절로 막 가벼워지고 별로 그렇게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예. 그게 이제 이 공부를 한 효과입니다. 우리 서장에도 앞에 보면은 이참정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거든. 자기가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세상 일들이 뭐 그렇게 뭐 옛날처럼 그렇게 시달리지 않게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해 보고는 뭐 그건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얻은 것은 집어내어서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고, 그 뭐 마음을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모양이 없거든요.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긴 한데, 이게 뭐 정해진 모양이 없으니까,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달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성을 보았다 해가 뭐 말을 견성이라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이제 반편을 하는 말이고, 자성이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느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걸림이 없고, 이제 머무는 데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그런 거지, 이게 자성이구나. 절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한번 딱 들어맞아가지고, 여기 딱 통하게 하면 딱 들어맞아가지고, 망상에서 한번 이제 확 빠져나와 버려야 돼. 그럼 그냥 이게 있을 뿐이지. 항상 있는 일이고,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이걸 자성이니 진연이 무슨 본래 면목이라는 그건 이제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게 자성이구나, 이게 본래 면목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오로지 직접 깨닫고 직접 얻어야 조금이라도 눈앞에 드러내어 서로 곧장 말합시다. 그 이제 이게 이 체험이 다 공통됩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이게 공통되는 체험이에요. 사람마다 이제 어떤 기분이나 느낌은 그 당시에 느끼는 기분이나 느낌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공통적, 뭐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리고 뭐라고 할 게 없다, 아무것도. 그리고 뭐 아무 생각이 없고, 그 이제 세상 일에 훨씬 덜 시달리고, 그냥, 할 일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이런 어떤 공통적인 게 있거든. 그건 다 똑같으니까, 그럼 뭐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 나도 그랬는데 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체험할 당시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기분이 들고 하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뭐 사람마다 그런 기분이라는 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뒤에, 체험한 뒤에 살아보면은, 아, 내가 이래,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다 공통적으로 뭐 같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없이 통한다 하듯이, 이제 말없이 통한다기보다 그래도 말 안 하면 모르지.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뭐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사실은. 편지를 보니 이로부터 남에게 속지 않고 공부를 잘못하지 않는다고 하셨더군요. 큰 줄기가 이미 바르고 손잡이를 이미 찧었다면 마치 소를 잘 키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꽃비가 늘 소나기에 있다면 어떻게 나무의 텃밭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문득 꽃비를 놓아버리고 코를 더듬어 찾을 곳이 없을 때에는 평평한 풀밭의 부드러운 풀 위에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십시오. 편지를 보니 이로부터 남에게 속지 않고 공부를 잘못하지 않는다고 하셨더군. 그 이제 속지 않으려면은 자기 살림살이, 자기 보려면 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해야 돼. 이걸 체험을 해야 비로소 자기가 이게 한번 더 경험이 되면은 이거는 정말 의심할 수가 없거든요. 의심할 수 없고 아주 확실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은 힘이 있어요. 진실 아닌 것은 그게 의심이 아무래도 생기고 아무래도 힘이 없어, 그게 흔들린다고. 근데 진짜 빼기를 체험을 하게 되면은 힘이 있고 흔들림이 없어져요, 저절로. 그거는 뭐 마음이 그렇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에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체험을 해야, 이거를 부처님이, 이걸 조사들이, 이걸 옛날 선지식들이 이걸 깨닫고 그렇게 다 말을 했구나 하는 게 이제 뭐 확실히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아무리 어디 불교 책을 많이 보고 무슨 그런 수행을 많이 하고 어디 해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초점이 안 맞아. 그럼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를.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평생 불교를 공부했다는 불교 학자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초점이 전혀 안 맞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고 들은 생각을 가지고. 근데 자기가 불교 공부를 전혀 한 적도 없고 불교가 뭔지도 몰라도 이게 딱 체험이 되면은 저절로 알아. 이게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하는 게 자기가 저절로 안다니까. 체험을 해보면은 이게.
그 뭐 부처님 말씀이 꼭 필요가 한 게 아니에요. 왜냐? 이게 우리의 진실이,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거 뭐 꼭 부처님 말을 들어야 뭐 이런 불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이게 한번 체험이 돼야 돼, 이게. 불교 공부는 어쨌든 간에 이걸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뭐 책을 아무리 지가 오랫동안 하고 뭐 어디 온갖 종류의 뭐 수행 관법이니 뭐 좌선이니 뭐저 온갖 걸 해도 그게 초점이 안 맞아고 뭐 자꾸 엉뚱한 그 변죽만 울린다 그러잖아. 그 핵심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다고.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한번 이게 탁 통해서 이게 드러나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실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온갖 얘기들이 다 있거든요. 뭐 책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이러니까 그 중에 이게 이제 참 바른 얘기도 있지만은 또 막 잘못된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책이나 그런 내용도 엄청 많아요. 오히려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더 많지. 그러니까 이제 바른 얘기하는 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그런 경전들, 무슨 뭐 반야경이니 화엄경이니 유마경이니 이제 이런 경전들이 건강경이니 뭐 그 이제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뭐 또 뭐 경전이 아닌데도 뭐 이거 공부했다 해가지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거든요. 그거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바르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엉뚱한 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체험하자마자 뭐 바로 그렇게 밝은 지혜가 생기고 안목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좀 이거를 체험한 뒤에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익숙해져 봐야 돼. 익숙해지면서 이제 자기 나름으로 이제 이게 좀 자리가 잡히고 좀 더 이게 밝아지고 이제 공부가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딱 그 초점이 맞고 이래 해야 이제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면 이제 안목이 밝아져서 자기 그 안목이 밝은 만큼 이제 그런 삿된과 바람을 가려내는 능력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저는 뭐 이 육체의 눈으로도 자기 시력만큼 보잖아. 시력이 좋은 사람은 멀리 있는 것도 잘 보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뭐 그렇듯이 그게 안목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험을 한 뒤에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일단 한번 체험을 하면은 어떤 것이 공부의 길인가 하는 정도는 안단 말이죠. 이 공부라는 게 이런 길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전혀 엉뚱한 길로는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로부터 남한테 속지 않고 공부를 잘못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공부의 길이 이렇구나. 이 길로만 가면 되겠구나. 이 정도는 알거든. 체험을 해보면은. 왜냐하면 벌써 마음이 싹 달라지고, 어떤 쪽이 마음이 막 이렇게 망상에 시달리게 되고, 어떤 쪽이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깔끔하고 일이 없나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바로 경험이 되니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헛된 망상에 시달리는 거, 그건 잘못된 길인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시달림이 없으면 이게 이제 바른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남에게 속지 않고 공부를 잘못하지 않는다고 하셨더군요. 큰 줄기가 이미 바르고 손잡이를 이미 쥐었다면은 마치 소를 키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시무도라는 게 있어요. 시무도. 거기 불교 선에서 이제 그런 말을 시무도. 원래 그게
원래는 그 도교 쪽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를 불교에서 선에서 조금 이제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받아들이는 방편으로 이제 해놓은 게 있어요. 심우라는 게 이제 소를 찾다 이 말이거든. 심은 찾을 심자고 우는 소우자입니다. 그 소를 찾는 그림이다 이제 그게 뭐 10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본래 면목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진유 자성이랄까 이걸 이제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소를 찾았다 하는 거는 자기의 본성을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제 소를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소를 그래서 보면은 소를 또 키우라고 그러거든. 소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콧뚜레를 해서 꼬비를 딱 붙잡고 소를 키우라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제 소를 잘 키우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소가 없어져요. 소가 없어지고 또 소를 키우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상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다시 이제 중생 옛날 공부하기 이전의 그런 이제 세상을 사는데 이제는 뭐 번뇌 없이 산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소를 키운다 이 말은 모구라고 해요. 목이라는 게 목장할 때 그 목자거든. 소를 키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큰 줄기가 이미 바르고 손잡이를 손에 쥐었다. 소의 꼬피를 딱 손에 쥐었다 이 말이지. 실제 이제 우리가 이걸 체험을 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톡 하고 이제 체험이 돼서 이거 이제 이렇게 이 자리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거는 내한테 상당히 낯이 설어 익숙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낯이 서니까 좀 멀리 있는 거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찾았긴 했지만은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더 가까이 있느냐면 지금까지 망상하면서 살았더니 망상이 훨씬 가까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체험을 해도 여전히 망상에 시달립니다. 왜? 망상하는 게 훨씬 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망상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힘을 강하게 해야 되거든. 그게 이제 소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제 이 자리에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이걸 체험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자기가 이거 하면 이제 이 힘이 약하다는 걸 알거든. 이미 이 자리에 서면은 아무 일이 없고 너무 좋은데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 힘이 약해가지고 또 막 끄달린단 말이야. 또 막 옛날 그런 망상하는 습관에 시달리니까 빨리 이 소를 키우고 싶은 거야. 막 그 욕구가 막 일어나. 빨리 이 자리에 힘이 강해서 좀 훨씬 더 편하게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욕구가 자동으로 저절로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체험한 사람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거 빨리 소를 키워야 되니까. 소를 찾았으면 빨리 소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막 더 이제 공부에 열정을 가지게 되고, 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법문도 뭐 더 이렇게 잘 듣게 되고, 이제 재미가 있어, 법문 듣는 게. 왜? 이제 막 알아듣기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더 뭐 이렇게 듣고 이렇게 되죠.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겉으로 분별이 되는 세상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살다가 저 동네로 이사를 간다. 또는 뭐 이 직장에 있다가 저 직장으로 이제 직장을 옮겼다 할 때도 거기 적응하는 데는 적어도 몇 달 내에서 뭐 1년까지 필요하잖아요. 그건 겉으로 다
보이는데도 그게 적응하는데 그래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고. 그런데 마음이란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적응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많이 걸려요. 이거는 깨달은 자리에 적응하는 게 이제 소를 키운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모구하는 소 키우는 그림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소 등 위에 올라타고 이제 꼬피를 딱 쥐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왜 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하여튼 뭐 최대한 붙잡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예요. 큰 줄기가 이미 바르고 손잡이를 이미 지었다면 마치 소를 키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꽃비가 늘 자기 수중에 있다면 어떻게 나무의 텃밭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이 비유적인 얘기인데, 소를 키우면은 소가 우리 집 밭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거죠. 나무의 텃밭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 뭐냐면은 이제 분별 망상을 따라가지 않고 항상 이제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잘 이제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거는 뭐 자기가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쉽게는 잘 안 돼요.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실제 체험을 한 뒤의 공부는 시간이 공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되진 않아요. 뭐 1년 가고 2년 가고 뭐 하여튼 꾸준히 흘러보면은 이게 이제 힘이 이제 생기죠. 힘이 달라지는 힘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하는 게 이제 여기 힘이 자꾸 달라지고 이제 힘이 세질수록 더 공부가 더 수월하게 됩니다. 공부가 더 수월해져.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것도 우리가 야생의 소나 무슨 야생의 말을 갖다가 잡아서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길이 들수록 내가 힘이 덜 들 거 아니에요. 길이 아직 들지 않았을 때는 이놈을 꽉 붙잡고 막 길을 들여야 되니까 힘이 들 것이고, 이제 길이 자꾸 들면은 그렇게 꽉 붙잡을 필요도 없어. 길이 들었기 때문에 힘이 덜 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서장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힘이 덜 들게 된다, 수월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부가 수월하게 된다. 그는 이제 자기가 여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이 자리에 쭉 하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이게 막 제대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꾸 이게 망상 따라가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드는데, 힘이 든다는 게 뭐냐면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게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끄달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끄달림이 줄어들고 이제 내 원하는 대로 자꾸 안정이 되고 힘이 덜 들게 돼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힘이 덜 든다 하는 게 익숙해진다, 이런 말이. 그래서 꽃비가 늘 수중에 자기 손 안에 있다면은 어떻게 나무의 텃밭으로 들어가게 하겠느냐, 망상을 따라가게끔 하겠느냐. 근데 이건 뭐 금방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시간 이런 걸 생각할 것도 없고, 자기가 이제 자기 보려면 뭐 이게 탁 하고 나오거든. 나오고 이제 이게 탁 처음이 되면은 이거 이렇게 이제 자기한테 감이 왔으면은 이제 하여튼 요 놈을 이제 붙잡고서 마치 소를 키우듯이 이제 안 놓치면 돼요. 요 놈을 붙잡고 소를 키우듯이 놓치지 않고 계속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공부라는 게 뭐 그거지 뭐 다른 특별하게 할 공부는 없어요. 그게 이제 소를 키운다 하는 거, 꽃비를 붙잡고 소를 키운다,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쭉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꽃비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질 때가 와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득 고삐를 놓아버리고 코를 더듬어 찾을 곳이 없을 때에는 코라는 게 이제 소와 같은 뜻입니다. 코라는 게 그 코는 뭐 콧구멍하고 같은 뜻인데 우리 코 하면 얘는 콧구멍이잖아요. 콧구멍이라는 것도 우리 벌레 면목을 가리키는 말로서 선에서 씁니다. 이게 이제 시무도에서는 이제 소를 비유적으로 했지만은 또한 이 콧구멍이란 말도 우리 벌레 면목을 가리켜요. 그게 이제 아마도 이 코라는 것이 동물로 보면은 맨 앞쪽에 있잖아. 몸뚱아리 중에 맨 앞쪽에. 그래서 이제 이게 맨 첫 번째 거, 맨 가장 근원적인 거, 뭐 이런 말을 가리키게 된 걸로 이제 보이는데, 하여튼 코라는 것이 우리 본래 면목을 가리키는 말로 씁니다. 이 선에서는. 그래서 문득 고삐를 놓아버리고 이 말은 이제 내가 이게 내 본래 자리, 내 본성이다. 이게 바로 내 본래 면목이다 하는 것을 이제 놓을 때가 오는 겁니다. 놓고 코를 더듬어 찾을 곳이 없다. 코가 내나 소거든요. 이제 더 이상 본래 면목이 따로 찾을 곳이 없게 될 때에는 이제 진짜 이제 좀 자유롭게 되죠. 실제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그렇게 이제 경험이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딱 체험을 해서 이게 마음이구나, 이게 내 본성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체험이 되면은 처음에는 막 그놈을 딱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죠. 이제 그게 이제 몇 년을 그렇게 하는데,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내 본래 면목이구나 하고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이놈이 싹 없어져요. 이게 싹 없어지고 그 붙잡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싹 없어져요. 이게 이제 그런 때가 오는데, 그 순간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제 깨달아서 내 깨달음을 잘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그걸 보림이라고 얘기하잖아. 잘 붙잡고 내가 안 놓치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져요. 없어져 버리면은 깨달음이라고 이게 내 본래 면목이구나 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도 없어지고, 그놈을 붙잡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겉으로 몸은 있어가지고 겉으로 보고, 그건 보고, 들을 거 듣고, 느낄 거 느끼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이건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공부가 어떻게 됐지? 마치 뭘 잃어버린 것처럼 잠깐 이렇게 놀랄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내보면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텅 비고 깨끗하고 한 물건도 없는 내 본래 면목 하는 그놈이 따로 있어서 그걸 딱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면 거기서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옛날에는 이제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거는 완전히 분별 망상세계였거든. 그게 이제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소가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지고, 이제 이 시무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또 하고 보면은 그냥 망상세계 자체가 바로 우리 본래 면목이라. 이게. 그 사실이 딱 밝혀져요. 이게. 그 사실을 이제 저절로 알 수가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던 게 옛날에 이게 다 망상세계였는데, 이 망상세계가 바로 이 자리예요. 자기 본래 면목이고 한 물건도 없이 깨끗한 자리란 말이야. 이게 이제 비로소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 깨달음도 없어지고 깨닫는 사람도 없어져 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아공, 법공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법도 공이고 나라고 하는 것도 공이다 해서 막 다 이제 없어졌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공부 자리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아직까지 이게 초점이 정확하게 맞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게 따로 있었기 때문에. 텅 빈 후원 같은 자기 본성 자리하고 이 온갖 세간의 복잡한 분별 망상세계가 따로 있다. 이때는 아직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이건 이법이잖아. 따로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지사 선택을 해야 되고, 이거는 그 불이법이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이제 공부가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무도에서는 그걸 뭐라 하느냐, 소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이론상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공부가 제대로 이제 공부를 이제 꾸준히 이걸 체험한 뒤에도 꾸준히 계속하면은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제자리로 이제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험을 했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걸로 착각을 하면 큰일 나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그냥 이 세간 자체가 곧 출세가 아니고 이 더러운 사바세계 자체가 바로 극락정토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 세계의 실상이거든요. 경전에는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죠? 색적시공 공적시시여 그랬잖아. 그게 바로 그 얘기거든. 뭔가가 있는 분별 세계가 바로 공이라 이 말이야. 따로 있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계의 실상인데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평평한 풀밭의 부드러운 풀 위에 마음대로 하도록 또, 그때는 이제 뭐 나무 텃밭이 따로 있고 우리 집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막 다 똑같다 이게. 그럼 뭐 자유자재하게 뭐 어떻게 해, 뭐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꼬피를 딱 붙잡고 나무 텃밭에 들어가면 안 돼. 이럴 필요가 없어진다 이게. 그때는 이제 안팎이 없고 나와 남이 따로 없고 뭐 마음과 이 분별 세계가 따로 없고 완전히 이제 운영무효하게 되거든요. 이게 대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공부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은 하여튼 한번 체험이 돼야 돼. 체험이. 시작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 이게 이제 공부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런 세계의 실상, 둘이 아닌,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세속과 출세관이 둘이 아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부가 원만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를 찾아야 나중에 소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이런 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소도 뭐 안 찾아 그런 일이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고삐도 놓아버리고 코도 더듬어 찾을 수가 없게 되면은 그러면 풀밭에다가 그만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런 말을 보고서 일부러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돼요. 공부는 항상 저절로 됩니다. 무의로 돼요. 무의. 일부러 해서는 안 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지는 것이지 자기가 바른 길을 들어섰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결국 여기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 자리 하고 이제 처음에는 하여튼 요놈을 붙잡고 이제 안 놓치려고 그거는 그것도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막 몸이 막 병이 나서 아프다가 안 아프게 됐다. 예를 들어서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할 때는 어디 막 계속 아팠는데 자세를 딱 바르게 하니까 이게 안 아파 이러면은 안 아픈 자세를 자꾸 자기가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아주 본능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번뇌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딱 해서, 이제 번뇌가 없이 너무 좋거든, 이 자리에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자리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는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노력은 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걸 뭐 하여튼 일부러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공부가 이제 좀 위험한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위험하냐면은, 그렇게 돼 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다는 것은 뭐,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경계에 머물러 있거나, 어떤 생각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쥐고 있거나,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오해할 가능성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딱 그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둠 속을 가는 것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경험되긴 되는데, 이게 뭐 모든 게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마치 뭐라고 해야 되노? 산을 올라가는데 지금 나무가 좀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멀리까지는 안 보인다. 그래도 이제 산을 자꾸 올라가면 좀 더 이렇게 많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뭐 지금 막 숲이 빽빽하게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공부라는, 마음 공부라는 게 그런 점이 이제 조금 미묘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내 생각이나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맞고, 마음에 그냥 맡겨놓고 마음이 알아서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그게 이제 결국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이제 생각으로는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배운 뭐 지식을 가지고 자꾸 이래 봐라 저래 봐라 하고 간섭을 하지만, 생각 가지고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게 날 때부터 스스로가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어요, 이게. 그게 이제 길게 보면은 결국 이제 마음이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정해놓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저절로 마음에게 갖추어져 있는 지혜가 저절로 밝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 입장에서는 하여튼 결국은 이제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이제 안심이 되고 좀 더 이제 두려움이 없는 이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가 뭔가를 생각을 해서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는 이 생각이라는 놈은 100% 확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뭔가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체험을 해가지고 마음이 알아서 이렇게 갈 때는 거기는 그냥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어떤 자신감, 어떤 두려움 없는 그런 게 저절로 이렇게 딱 생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막 겪어보면 알아. 겪어보면은 자기가 경험해보면 압니다. 뭐 말로서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결국 소를 키우는데 시무도로 치면은 이제 소를 찾았으면은 잘 키워서 나중에는 소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제 공부가 아주 원만하게 돼가지고 이제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없고 깨달음과 미혹함이 따로 없고 망상과 실상이 따로 없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막 그냥 중생이 하는 모든 일을 막 항상 하면서 살아도 늘고 막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고 아무 번뇌가 없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 왜냐? 늘 진실의 자리에 딱 있는 건 뭐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슨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견해는 절대 우리가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생각이란 놈은.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서 저절로 그런 입장이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생각을 가지고서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힘이 없습니다. 그건 별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절로 되는 거, 저절로 그렇게 되고 저절로 그런 힘이 갖추어지고 저절로 그런 지혜가 발휘되고 하는 이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위법. 저절로 되는 놈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무위법이라는 건 뭐냐면 저절로 되는 놈이 진짜다 이거야. 일부러 하는 거는 그거는 헛된 것이다 이 말이죠. 뭐 공강경에도 그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유의법 일부러 하는 것은 뭐 물거품 같고 뭐 이슬 같고 뭐 번개 같고 아지랑이 같다고 쓸데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공부가 하여튼 한번 이 체험이 돼야 되고 체험이 진짜로 제대로 체험이 됐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절로 공부가 된다. 저절로 되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이 되니까 이제 이게 그 경험 속에서 이제 지혜도 나오고 이거나 하는 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놈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 하는 게 지식은 뭔가를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이라면은 지혜는 그냥 기억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매 순간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매 순간 늘 살아서 밝게 드러나서 이제 지식이나 이런 견해 이런 걸 일절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지식은 뭔가 생각을 정리를 해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거는 힘이 없습니다. 아는 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세속에서는 아는 게 힘이다 그러는데 그건 세속이니까 그렇고 출세관에서는 아는 건 힘이 없어요.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해서 저절로 밝혀지고 저절로 드러나고 저절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놈이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위법이 저절로 되는 게 힘이 있고 일부러 하는 건 힘이 없어. 출생과 세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성격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세간하고 출세간에 관해서 성격이 너무 다른데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게 초보자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혼동을 하느냐 하면은 출세간 우리가 이 부처나 선지식들은 출세간 법을 얘기하는데 그걸 자꾸 세간 생활에 세간살이에서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했듯이 저절로 공부가 돼야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 세속 생활도 그만 저절로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깨달음의 공부가 저절로 된다 했지 세속 생활이 내버려 두고 그만 저절로 되는 대로 살면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세속 생활은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되고 생각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세속 생활은 그만 이거 될 대로 되락하고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면 생활이 안 되죠. 그걸로 혼동을 하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세속은 세속 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세속을 살아오면서 다 나름대로 요령이 다 생겨 있습니다. 세속을 어떻게 산다는 요령이 다 있거든. 그대로 살면 돼요. 그거는. 근데 출세관 공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출세관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세속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노력을 할 것이 없고 헤아리고 분별하면 안 되고 하는 이 얘기는 출세관 공부에 관한 얘기지 세속 생활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걸 혼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그게 이제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출세관법이나 세속법이나 둘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출세관에 해당되는 그런 말들도 세속에도 똑같이 해당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의외로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혀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분별할 수 없는 세상, 세계인 출세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이거하고 다 분별되고 보이고 들리고 뭐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데 거기 관한 얘기도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데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에 관한 얘기는 그냥 이 출세관, 이 분별을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마음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세속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이게 마음이요. 마음 공부는 이 마음을 깨달았어. 이게 마음이거든. 이 마음을 깨달아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면 다 그게 세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턱 하고 이제 실감이 되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관한 이런 눈이 자꾸 더 밝아지도록 자꾸 이제 여기에 더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탁 체험이 돼도 아직 눈이 그렇게 밝지가 못해요. 말하자면 대충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뜨긴 떴는데 상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대충 보이는 거예요. 대충.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자자자 상세하게 더 자세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눈을 떠야 돼. 눈을 안 뜨고 감고 있으면 어디 본다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눈을 뜨는 체험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이제 그 눈을 좀 더 밝게 하는 공부가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도고, 이게 우리가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 본래 면목이에요. 다 있습니다, 다. 날 때부터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어쨌든 이게 한번 체험이 되고 확인이 돼서 이게 한번 이걸 보는 눈이 한번 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체험이 돼야 돼. 이게 붙이고 이걸 붙여라 하기도 하고 반야라 그래. 도라 하기도 하고 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법신불이라 하기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 하기도 하고 해탈이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름은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름은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는 딱 요 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이름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실제는 그냥 요거 하나뿐이에요. 요 일 하나뿐. 바로 지금 이거거든. 실제는 요거 하나뿐이에요. 이름과 상관없습니다. 이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진실은 우리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름은 다 생각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실제 얘기하면 턱 하고 이렇게 실감, 체험이 돼야 돼. 실감이 되고 체험이 돼야 돼. 이게 확 드러나면 이건 확실하게 이렇게 실감이 되기 때문에 실감이 확실하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실감이 되지만 자세하게는 이걸 아직까지는 모르고 아주 낯이 선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든 낯이 서로도 일단은 만난 거니까 찾아낸 거죠, 일단은. 이제 이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마음이라고, 도라고, 법이라고 하여튼, 시작은 하여튼,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도고, 이게 선이, 우리 참선 그러는데, 사람들은 참선을 하니까 무조건 자복 깔고 앉는 걸 참선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 알려진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참선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선이라고 그러거든. 옛날 중국 선사들을 말을 보면은 다 그래 돼 있어요.
이걸 선이라 그러고 이걸 체험하는 걸 바로 참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앉아있는 건 좌선이라 했지, 좌선. 앉아있다 해가지고. 근데 좌선도 또 육조단경 같은 거 보면은 딱 이걸 좌선이라고 그래. 몸이 앉아있는 걸 좌선이라 하질 않고 이걸 체험하는 걸 좌선이라 그렇게 또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선은 바로 이거기 때문에 선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 마음, 부처, 도 하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요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말들이 근본적으로 보면 잘못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알려진 말들이. 그래서 좌선하든지 참선하든지 사실은 이거를 가리키려고 그런 방편의 말을 하는 겁니다. 방석위에 앉아 있으라. 앉아있든 서 있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앉아 있으면 법이 있고 서 있으면 법이 없고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앉아 있으면 몸이고 서 있으면 몸이 아닙니까? 서 있어도 몸이고 앉아 있어도 몸인 것처럼 마음도 앉아 있든 누워 있든 서 있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너 그 마음이지 다른 마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마음은 변함없이 그냥 이 마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그 말에 그게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요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자기가 얘기하면 탁 하고 이렇게 왔다 하면은 언제든지 그냥 당장 항상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지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